안녕하세요. 김현정입니다. 예, 오늘은 여러분들도 많이 잘 들어보셨겠지만 수도권 부동산에 대한 상승에 대한 얘기를 잠깐 좀 하려고 합니다. 여러분은 요즘 부동산이 되게 핫하다고 느끼시죠? 자, 그러면 이 부동산이 왜 상승한다고 생각하십니까? 예,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얘기를 대고 있어요.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지켜본 후에 내린 결론은 결국엔 지금의 부동산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부동산의 상승입니다.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둔촌주공 하락하는 거 보셨죠? 역전세 발생한 거 보셨죠? 또 하나 2023년도 상반기에 부동산 하락하는 거 보셨죠? 자, 근데 어떻게 됐나요? 다 넘어갔습니다. 누구에 의해서? 예, 정부에 의해서.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. 정부는 그러면 급락하는 걸 원하지 않으니 막는 것은 당연하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,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? 하락할 땐 그렇게 잘 막는데 왜 상승할 땐 못 막죠? 예, 맞습니다. 정부는 상승하는 걸 막고 싶어 하진 않아요. 다만 너무 급하게 상승하는 거를 조절할 뿐이죠.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너무 급하게 상승하다가 꼬꾸라지는 일이 발생할까봐 급하게 상승하는 걸 막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지금은 사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정부가 계속 특례 모기지 50조, 신생아 특례 또 27조, 그 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모든 언론사를 동원해서 다 떠들어대는 것 같아요. 특히 SBS는 태영건설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돼 있죠. 예, 맞습니다. 언론사의 뒤에 건설회사가 있어요. 이런 나라에서 과연 부동산이 하락할 수 있을까요? 네, 아마 정권의 뒤에 뒷배경도 있을 겁니다. 이런 나라에서는 가장 불행한 게, 왜 불행하다고 하냐면 너무 비싸서 잘 거래가 안 되는 부동산을 오른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대출을 저리로 계속 몇십 조씩 주면 결국엔 그 부채는 누가 지게 될까요? 예, 맞습니다. 국민들입니다. 왜냐하면 부동산을 국민들이 사는 거거든요. 그 사람들은 그 대출을 받아서 평생 갚게 되는데요. 물론 그 사람들 머릿속엔 그런 게 있습니다. 뭘 평생 갚아. 적당히 오르면 팔아버리고 나오면 되지. 예, 맞습니다. 그럼 그 사람은 또 그 비싼 값을 누군가에게 팔아야 되는데, 그 누군가에게 팔죠? 건설회사에 파나요? 아니면 정부에 파나요? 아니요, 일반 개인에게 팝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자꾸 부동산이 계속 정부의 펌프질에서 오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, 첫 번째, 국민들이 쓸 돈이 없습니다. 그러면 어떻게 되죠? 여러분들 요새 자영업 망하는 거 많이 보셨죠? 어젠가 보니까 100만 명이 작년도에 자영업이 망했다고 그러는데, 당연히 일반인들이 바깥에 나가서 사 먹고 쓰고 해야 될 돈을 어디다 다 집어넣어요? 예, 부동산에 다 집어넣기 때문에 쓸 돈이 없어요. 그러면 자영업이 망하는 건 정확히 예견되는 수준입니다. 그런데 왜 정부는 이런 정책을 할까요? 저는 개인적으로 정권에서 근무하는 여러 통치자들, 공무원들, 고위공무원, 그런 사람들의 재산을 단순히 지키기 위한 게 아닐까, 이렇게 생각합니다. 물론 좀 웃긴다는 얘기를 듣긴 하겠지만요. 그렇지 않으면 사실 납득이 안 돼요. 왜냐하면 욕을 하거든요. 정부에 대해서. 왜 이런 식으로 행동하냐고.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을, 사실은 여러분은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을 잡으려고 했다고 생각하세요? 잡는 척을 했다고 생각하세요?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잡는 척을 했다고 생각합니다. 부동산은요, 두 가지예요. 딱 잡을 수 있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. 첫 번째, 대출을 회수. 두 번째, 금리 올리는 거. 이 두 가지예요.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이 두 가지 중에 한 개 있을까요? 아니요, 없었습니다. 전세자금 대출 계속 해줬죠. 더 늘려줬죠. 금리는 더 0.5까지 낮춰줬죠. 그런데 무슨 부동산을 잡아요? 그러니까 부동산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. 그 넘치는 유동성, 뒤에 받쳐주는 대출, 그 다음에 낮은 금리, 이 두 가지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됩니다. 그 얘기는 반대로 금리를 높이고 대출을 회수해버리면
부동산은 순식간에 제가 장담하건대 90%도 하락이 가능합니다. 그런데 90% 하락하면 어떻게 될까요? 예, 금융기관 망할 거예요. 90% 하락하면 정부에서 대처액이 없어요. 왜? 은행이 망해버리니까. 정부가 은행을 살려줄 수 있을까요? 예, 뭐 몇백 조를 넣을 수는 있겠죠. 그런데 거기다 다 넣어버리면 1년 예산이 육복제인데 어떻게 하나요? 예,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. 그 얘기는 언제든 부동산은 정부가 원하면 내릴 수 있다. 그런데 올라가는 이유는 정부가 올라가라고 계속 부추기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다. 지금의 기준은 정부예요. 뭐 주택이 모자라고 어쩌고 저쩌고 저는 의미가 없어요. 지금의 부동산 상승의 원인은 정부다. 정부가 원하고 있는 행위다. 결론은 누가 욕을 먹어야 된다? 정부가 욕을 먹어야 된다. 그런데 욕을 안 하죠. 왜냐? 부동산을 갖고 있어서 비싸게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좋아합니다. 그렇지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? 내가 많은 부동산을 갖고 있어서 팔려고 합니다. 그런데 그걸 사가는 사람이 내 아들이라면 어떨까요? 예? 당신의 사촌이거나 친척이거나 가족이라면 어떨까요? 좋아하시겠어요? 아니죠. 가족이기 때문에. 그러면 남에게 덤태기를 쓰고 남에게 바가지를 쓰는 건 좋아하면서 자신의 가족들이 덤태기를 쓰고 바가지를 쓰는 거는 왜 싫어하시죠? 남이니까? 반대로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다가 언젠가는 반대로 바가지를 쓰게 될 겁니다. 그게 인간사거든요. 인생사이기도 하고.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의 부동산은 정부가 올리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제가 장담하건대 다음 정권에서도 아마 정권을 뺏길 거예요. 저는 장담합니다. 네, 오늘은 여기까지 간단하게 지금의 부동산이 왜 오르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나눴습니다.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밑에 의견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예, 이상입니다.